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019년 대비 법령 500제가 또 새롭게 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 또 반영을 해서 또 출간을 하게 됐고요. 법령 500제는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 시험에서 교정학을 다루고 있는 시험에서 법령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죠. 80% 내외의 출제 비중을 보이는데, 그래서 그 법령을 하나하나 법조문을 문제화해서 다룬 교재고요. 또 시중에 기존에 나오는 모든 법령을 하나하나 다 문제화했기 때문에 법령에 관한 한 빠지지 않는 교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 교재는 그 법령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령에 관한 교정 파트의 법령에 관한 심화학습용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기출스러운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출과 너무 동떨어지면 공부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출과 유사한 내용으로 또 만들었고, 또 여기에 빠짐없이 다 하나하나 지문화했기 때문에 이 교재를 꼼꼼히 학습을 하신다면 법령에 관한 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6페이지고요. 렉처 1입니다. 집행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부터.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형집행법이죠. 여기 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1번. 형집행법 제1조 목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수형자의 교정교하고 2번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3번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4번 교정시설의 운영인데 잘못된 건 2번입니다. 건전한 사회복귀란 말 앞에는 수용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수형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보실까요? 1번의 해설 첫째 줄에 보면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와 건전한 사회복귀고, 그 다음에 보면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그 다음에 교정시설의 운영. 그래서 하나의 문장에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처음 게 수형자, 그 다음에 수용자, 그 다음에 교정시설이죠. 교정시설의 운영은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없는데, 수형자, 수용자에 딸린 이 내용들이 중요하죠. 수형자의 교정교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다루고 있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처우와 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용이란 개념은, 수용자는 일정한 공간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수형자뿐만 아니라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교정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처우와 권리를 다 다뤄야 되니까 수용자가 수식어가 맞는데, 여기는 교화와 사회복귀는 수형자로 되어 있죠. 수형자는 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만으로 형기가 진행이 되는 사람들. 수형자의 개념은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에다가 노역장 유치 명령 받은 자, 이거를 수형자라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죠? 교도소에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들어가 있다. 근데 지금 1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1년 중에 1개월 기간만큼 수형 생활을 한 거죠. 수형 기간, 형 집행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나머지 11개월만 더 지나면 출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형자라는 것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수용자의 개념에는 바로 수형자는 물론이고 각종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 다 포함이 됩니다. 기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용이 된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그 중에 수형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역, 금고, 구류, 노역장 유치 명령 등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한정되는 거고,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는, 미결 수용자는 아직 재판 중이죠. 수사 재판 진행 중이니까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수용자와는 관계가 없죠. 사형 확정자의 형 집행은 어떻게 하죠? 교수형에 처하죠.
군형법을 위반해서 사형이 선고되면 총살형이고 일반 형법이면 교수형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목숨을 끊는 형태가 돼야 집행이 되는 거고 교도소에 사형 확정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형 집행 대기자에 불과하지 사형 집행을 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미결 수용자와 사형 확정자는 수용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제는 이 부분 교화와 사회복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교화, 사람을 교정 교화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한다라는 건 수용자에 하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징역 금고 구류 노역장 유치 명령 받은 자를 어떻게 교정 교화하고 사회복귀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를 생각을 해보면 미결 수용자는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교정 교화하고 사회복귀 한다는 게 연결이 될 수가 없죠.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사형 확정자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지금 집행을 안 한 지는 오래되긴 했지만 사형 제도는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됨을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 내일 모레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이니까 교화 사회복귀는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 교정 교화 사회복귀란 말 앞에는 수형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처우와 권리는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모든 수용자를 포함한다. 자, 그래서 2번 지문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아니라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로 바꿔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 또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조항은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2번 문제로 갑니다. 형집행법상 정의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1번부터 수형자란 징역 금고 구류형 벌금형 과료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이 된 사람을 말한다? 틀렸죠. 징역 금고 구류는 맞는데 뒷부분에 벌금형이나 과료형을 선고받으면 원래 어떤 의무가 있죠? 30일 내에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으면서 교도소에 들어갈 일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수형자와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중에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서 수감이 되면 수용이 되면 그때는 수형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네 개를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수형자는 징역 금고 구류에다가 노역장 유치 명령 받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 끝부분 벌금형 과료 선고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다. 그것을 납부하지 못해서 노역장 유치 명령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옳은 지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미결 수용자는 피의자, 형사 피의자 피고인으로 체포, 구속영장 집행받아 시설에 수용된 사람 맞죠? 여기서 예를 들면 뒷부분에 형사 피의자 피고인을 말한다 이래놓고 뒷부분에 형 집행받아 수용됐다는 말이 싹 빠지면 그건 틀렸죠. 왜 그렇죠? 미결 수용자는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수용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용이란 말이 빠지면 그냥 단순하게 형사 피의자 피고인이다 그러면 수사의 대상이면 피의자, 재판의 대상이면 피고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불구속 수사 재판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결 수용자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알겠죠? 형 집행받아 수용된 사람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만 미결 수용자의 개념과 연결이 된다. 다음 3번. 사형 확정자는 사형 선고받아 확정되어 시설에 수용된 사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수용자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수용자,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 그리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지소에 수용된 사람. 그래서 4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1번이 정답. 자, 3번 문제. 형집행법 3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간원에 들어갈 말은 자, 이거 가끔 출제가 되는데, 자, 확인을 해보죠. 이 법은 교정시설의 기역, 무엇과 교도관이 수용자를 니은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이다. 교정시설의 구내는 모두 일단 이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 기역은 구내입니다. 구내. 구외는 교도소 밖이니까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역번은 구내가 맞고 그 다음에 이어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개호입니다. 개호, 니은번은 개호. 개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적용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내는 모두 법을 적용하고 구외일 때는 원칙적으로 적용은 안 하지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교도관의 개호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이다. 예를 들면 미결 수용자로서 수용되어 있다가 재판받으러 법정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혼자 다녀오는 거 아니죠?
교도관이 통제하면서 법정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재판받고 다시 교도소로 데려오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동하는 공간, 그 구외의 공간에서는 교도관의 개호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이죠. 그때 한해서는 우리 법을 적용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군의 개호 3번이 답이고요.